블루아카이브는 넷게임즈의 박용영 대표님이 김용하 PD님에게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미소녀 컬렉션 게임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해서 큐랄의 마법도서관 제작진들과 함께 MX 스튜디오 부서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MX는 미소녀 엑스컴의 줄임말로 게임을 구상할 때 엑스컴2의 미소녀 모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김용하 PD님이 블루아카이브를 개발하기 위해 참고했다던 자료를 보면 칸콜의 소녀전선, 붕괴, 그리고 게임은 아니지만 걸즈 앤 판처 등이 보이며 특히 걸판에 여고생 일상의 탱크라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넣어 낯선 느낌을 주는 소격 효과를 참고해서 블루아카이브를 만들었다고 하니 걸판을 안 보셨으면 한 번 정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블루아카이브는 2021년 2월 4일 일본에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M마켓 인기 순위 1위, 매출 순위 5위를 찍을 정도로 잘 나갔고 그 인기는 4주년이 된 현재까지도 꺾이지 않고 이제는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한 게임이 되었죠. 그 인기를 유지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매력적인 학생들 덕분일 텐데요. 제작진들은 게임 캐릭터의 예쁜 외모만으론 게이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캐릭터의 매력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감정을 일으키는 시나리오까지 갖춰야 애정할 수 있는 캐릭터가 탄생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매력적인 학생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학생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하야세 유우카로 2025년 기준으로 그녀의 팬아트는 2만 개가 넘어가고 있죠. 유우카 하면 체중 100kg의 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몸무게가 100kg는 아니고 베리타스 그룹 스토리에서 코누리 마키가 재미로 밀레니엄 학생 프로필을 해킹한 뒤 그녀의 체중 정보를 100kg로 만들었는데 이게 퍼지고 퍼지다 보니 어느새 공식이 되어버린 슬픈 이야기죠. 블루아카이브에서 가장 유명한 BGM은 지금 나오고 있는 Unwelcome School일 텐데요. 작곡가인 미츠키오 님이 악당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악행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제일 처음 이 BGM이 사용된 곳이 대책위원회 1장이라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은 악행은커녕 캐릭터들이 정신이 나가버릴 때 나오는 BGM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좋은 BGM도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쉐이디 걸스 그리고 리 오하루 이 두 곡을 추천드립니다. 블루아카이브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총기류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의외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근거리 전투 비중이 높아진다면 게임이 액션 게임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다면 게임 제작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블루아카이브의 팬들에게 혹시 이 게임 애니메이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이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텐데요. 실제로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한데 여러모로 원작을 무시한 괴작에 가까웠고 이 애니메이션으로 유저 증가는커녕 게임을 하던 유저들까지 접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니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저도 7화에서 하차해서 잘 모르지만 이후 중간중간 꽤 괜찮은 장면들도 있고 실시간 번역으로 매주 방송을 챙겨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역대급 자막 5번역 사태 같은 재밌는 일도 일어났기에 한 번 정도 마음을 비우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년 5월에 대한민국 서브컬처 게임의 한 획을 긋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바로 편의점 이벤트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게임들이 편의점과 콜라보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불합방 같은 전용 음식도 나오는 등 옛날에 덕질 좀 했던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조금 잘못 쓰이게 됐죠. 바로 편의점 구매 음성 때문인데요. 보통 상품을 스캔하면 삑 소리가 나면서 체크가 된다면 콜라보 상품을 구매하면 갑자기 블루아카이브 성공 효과음이 나오는 가뜩이나 미소녀가 그려진 상품을 사느라 조금 부끄러운 유저들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이벤트가 되었고 심지어 이 이벤트에 감동을 받았는지 다른 게임사들도 너나 나나 다 이 음성을 집어넣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들은 콜라보 상품을 보기만 하며 사지는 못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버리고 맙니다. 블루아카이브 직원들이 대것 회사에 프로젝트 KV, 통칭 레드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논란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혐의까지 받고 장렬하게 폭사했죠. 여담이긴 하지만 프로젝트 KV라는 동명의 코드를 쓴 넥슨 게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넥슨의 자료를 훔쳐 만든 것으로 유명한 다크앤다커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VK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단한 게임 시연 영상도 못 만든 레드 아카이브와는 다르게 꽤나 퀄리티가 높게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5년 8월 31일 김용하 PD님의 생일날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코유키 사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코유키로 도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원래부터 게임 속 코유키는 해킹으로 온갖 곳에 장난을 치고 다니는 캐릭터라 코유키와 이 사태의 싱크로율이 딱 맞아떨어졌고 해커도 장난을 치고 싶었을 건 딱히 피해는 주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넘길 수 있던 재밌는 이벤트였습니다. 뭐 직원들에겐 악몽 같은 이벤트였겠지만 말이에요. 그럼 또 다음에 재미있는 TMI 정보가 모이면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